혹시 노지는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살림 산지 보면 거의 비가림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발화를 최대한 늦게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중하우스 온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무가온하우스 포도 온도 관리해서 기간별로 이렇게 한번 적어놔 봤고요. 보통 포도는 휴면기, 수액이동기, 발화기, 개화결실기, 성장기, 수확기, 이제 낙엽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휴면기는 낙엽이 진 이후부터 눈이 트기 전까지를 휴면기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12월 중순에서 1월 하순까지 이렇게 이제 휴면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잠을 자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온도가 뭐 높아도 크게 문제 없고 낮아도 크게 문제 없어서 천창이나 측창은 모두 닫아 놓은 상태로 그냥 관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2월 초가 딱 되면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온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하우스 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온도 관리를 자칫해서 잘못하면은 수액이 너무 빨리 이동을 하는 바람에 자칫 냉해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때 온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25도에 열려서 20도에 닫히는 정도로 온도 관리를 일단 해주시고, 이때도 만약에 수액이 흘러가지고 전지한 절단면에서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비치기 시작한다 그러면 새벽 온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뭐 2월, 3월 달에도 영하 뭐 7, 8도 이렇게 내려가는 날도 이제 있는데, 나무가 잠을 잘 때는 영하 10도, 15도에도 견디는 힘이 있어서 얼어 죽지 않는데, 일단 물이 흐르면 요게 이제 나무 줄기라고 보면 이 겉 껍질에 일단 물이 돌면은, 물은 영하 0도에서도 얼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 아니라 하더라도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예보가 있으면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돌려가지고 수액 이동기 이후에는 얼지 않게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만약에 이때 영하 뭐 5도, 7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스프링클러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면 물관이 얼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얼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때 관리를 잘 하시면 무난하게 한 달 정도 되면은 이제 발화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도 온도는 똑같이 25도, 20도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발화기 때 온도를 너무 높게 해 놓으면 먼저 튼 눈들이 온도가 높으면 빨리 자라요. 그러면 나중에 튼 눈들이 미처 못 자라기 때문에 포도 순이 막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발화기 때는 습도를 충분히 많이 주고 온도를 낮춰서 전체적으로 발화가 균일하게 관리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꽃이 필 때 이제 온도는 우리가 발화기 때 온도하고 조금 달라요. 꽃이 필 때는 따뜻한 게 좋습니다. 우리가 노지 개화가 5월 말 6월 초인데 그때 한낮의 온도가 28도, 30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에 꽃이 피는 거는 그런 온도에 수정이 잘 되기 때문에 맞춰서 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에서도 그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열림 온도는 평균 32도, 닫힘 온도는 한 25도 해서 개화기 때 온도가 좀 높게 빨리 수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온도를 관리를 해주시는데, 단 아침에 보통 이제 한밤을 이제 자고 새벽에 포도밭에 가면은 이제 습도가 조금 있죠. 그래서 개화 때 곰팡이나 이 창립을 돕기 위해서 습도를 날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아침에 환기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가자마자 보통 8시에서 8시 반 정도에 환기를 했던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환기를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8시 전후에서 대기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때 천창을 환기를 시킨다고 확 열어버리면 차가운 바람이 꽃송이로 다 들어와서 꽃송이가 몸살을 하면서 수정이 잘 안 돼서 결실이 불량해지거든요. 그래서 32도 맞춰놓고 이 온도가 돼서 열릴 때까지 인위적으로 열림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는 닫힘 온도도 25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0도까지 이렇게 내비둬서 또 닫히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인위적으로 뭐 보온해주는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닫아서 밤의 온도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5도 정도에 닫히면 밤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면기부터 발화기 계열교시까지 왔는데 요때 이제 핵심적으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새벽에 저온을 주의해야 됩니다. 수액이 이동한 이후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 이 온도를 잡지 못하면 나무가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관이 망가지면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스프링클러를 틀어서 온도를 잡아줘야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온도는 보면 이제 천창 위주로 열림 닫힘 이제 해놨는데, 이제 측창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개화기를 칠 때까지는 측창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찬바람은 옆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개화기를 칠 때까지는 이 온도를 보면은 다 측창을 안 열어도 관리가 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굳이 열을 필요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닫힘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장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성장기 때는 이제 포도가 개화가 이제 끝나고 알이 막 크는 시기죠. 근데 요때 이제 또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온도를 너무 높게 하면은 또 성장이 또 잘 안 돼요. 소비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열림 온도 28도, 닫힘 온도 20도 해가지고 포도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온도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수분도 우리 물 관리에서 나오듯이 수분도 충분히 공급을 해주셔야 되고, 봉지 씌우고 2달 정도 관리하면은 이제 뭐 8월 중하순 돼서 이제 수확기까지 갑니다. 요때 성장기에는 조금 알을 키우기 위해서 28도까지 뒀다면은 이제 수확기에는 이제 온도를 좀 낮춰서 25도에 열리고 한 20도씨에 닫히게 하는데, 요때 이제 측창은 뭐 이렇게 5월 중 6월 중 되면 노지 온도가 뭐 28도까지 올라가니까 요때 낮에는 측창을 열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측창은 낮에는 개방한다. 근데 이제 온도를 측창과 천창을 자동으로 보통 컨트롤 박스를 하면 천창도 자동, 측창도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동 놓으면은 똑같이 열리고 똑같이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측창이나 천창이나 똑같이 자동으로 해놓으면 요 온도 열리고 요 온도에 닫히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수확기 가면은 가급적이면 온도를 낮게 새벽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게 좋은데, 요때 정도 되면은 20도 이상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측창은 닫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시 열림으로 해놓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제 밤에 측창을 열어놓으면 환기도 되고 포도 그 착새가 오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측창은 상시 열림으로 한다. 천창은 25도 열림, 20도 닫힘 이렇게 하면 되고, 요때 이제 또 주의할 거는 제가 여기 빨간 선으로 그어놨는데, 이때까지는 수액이동기서부터 발화기 때까지 영하로 내려갔을 때에 저온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으면, 이때는 고온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숙이 되고 수확을 할 때까지 그 잎에서 만든 약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낮이건 밤이건 너무 온도가 높으면 이 만들어진 양분을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낮춰줘야 되는데, 수확기에 가까워서 한낮의 온도가 32도, 뭐 35도 이렇게 막 올라간다 이러면 우리 온도 내려갈 때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온도를 잡아주듯이 이때는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온도를 낮춰주면 돼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여름에 제일 뜨거운데, 그때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스프링클러를 돌려주면은 온도가 한 3도에서 4도 정도 확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물을 줘도 대기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준 그 물들이 다 이렇게 증산에 쓰이고 증발을 해서 하우스의 습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때 수확기까지는 반드시 고온을 주의하셔가지고 온도가 높아질 때 스프링클러를 들어서 온도를 좀 낮춰준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낙엽기까지는 상시 개방해서 온도에 의한 그 낙엽이 단풍이 잘 들 수 있도록 요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낙엽까지 한 바퀴 돌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놓치고 간 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보통 이제 컨트롤 박스에 보면은 판넬에 이렇게 이제 누를 수 있는 컨트롤이 있고, 한 번에 다 열리는 기능이 있고, 이게 열렸다 섰다 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요때는 절대로 한 번에 열리는 기능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수액이동기 발화기 개화기 시기 때는 아까 아침에 온도가, 그러니까 천창이 대기 온도가 낮기 때문에 한꺼번에 아침에 25도 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꼭대기까지 싹 오르면 그 올라가서 20도씨로 떨어질 때 그 시간까지가 길어지기 때문에 찬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그 포도나 꽃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데, 보통 자동으로 해놓으면, 단계별로 해놓으면 15초 작동, 뭐 한 40초 대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5초 조금 이렇게 열려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중화된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면 닫히고 올라가면 열리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절대로 한 번에 열림 선택을 하지 마시고 단계로 돼 있는 그 자동으로 꼭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절차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저희가 개화기에 잿빛 곰팡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산지들이 많은데 그때 혹시 뭐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아까 이제 개화기 시기 때 이제 아침에 환기하는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밤 사이에 이제 가둬졌던 이제 수분이 꽃송이에 달라붙어서 그 곰팡이가 일어날 그런 걱정이 많으니까 환기를 보통 하는데, 그거보다는 온도를 얼른 높여가지고 증산을 시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아침에 환기시킨다고 일찍 문을 열어서 수분을 날린다고 천창을 여는 순간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꽃송이는 냉을 입어서 더 결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기라고 하는 거는 32도가 돼서 열렸을 때 환기를 그냥 하는 게 낫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가서 수분 뺀다고 환기를 하면은 오히려 저온이 들어와서 더 좋지 않다. 요거를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때 되면은 혹시 또 우리가 또 잿빛 곰팡이 올까봐 뭐 보로덱도 치고 이렇게 방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에 하나 하신다 하더라도 오전에 해 뜨기 직전에 일찍 하셔가지고 말려야지, 이거를 아침에 뭐 수분이 있어서 뭐 곰팡이 핀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저녁에 이거를 하시면은 밤에 하우스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약을 쳐버리면 그 수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잿빛 곰팡이가 한꺼번에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응급으로 뭐 급하게 치셔야 된다 그러면은 아침에 해 뜨기 직전에 쳐서 얼른 치고 온도 올라가서 환기돼서 말리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1중 하우스를 했고요. 이제 2중 하우스, 천창, 측창을 언제 개폐하느냐 요거에 한번 보겠습니다. 휴면기 때는 뭐 똑같이 안 해도 되고요. 수액 이동기부터 발화기까지는 아침 10시에 이중은 열리게 해놓고 닫힘은 한 오후 5시 정도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중은 타이머로 돼 있고 1중은 온도로 돼 있기 때문에 1중 하우스에서 이미 온도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요. 2중은 이렇게 타이머로 해서 10시쯤 열리게 해서 5시쯤 닫는다. 개화열 시기에 오면은 이제 아침에 열리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미리 열어서 9시에 열리고 오후 6시 정도에 닫히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성장기에 들어오면은 이 천창이 7시 30분에 열리고 오후 7시쯤에 이렇게 닫히게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측창은 천창과 같이 똑같이 자동으로 해놓으면 천창이나 측창이나 똑같이 7시 30분에 열리고 오후 7시에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까지는 자동으로 해놓고 수압기 임박하면은 이미 그때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시 열림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럼 수압기에는 측창, 천창 항상 상시 열림으로 세팅해 놓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컨트롤 박스에 보면은 강우 센서라고 있어서 혹시 모를 비가 오면은 닫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때는 천창만 닫히게끔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혹시 노지는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살림 산지 보면 거의 비가림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발화를 최대한 늦게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노지에 발화를 일찍 시키면은 개화 결실 때까지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가끔 있어요. 지금
4월 25일.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하우스가 4도였었어요. 그러면 노지는 한 2도 더 낮으니까 영상 2도야. 근데 약간 산간지방은 더 추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냉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발화기를 늦춰야 되는데, 발화기를 늦추려면 어떻게 하느냐, 물 주는 거를 늦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남들이 이렇게 빨리 하니까 나도 급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물을 주거나 이러면은 발화가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빨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늦게 발화를 시키고, 늦게 발화를 하면은 온도 조건이 좋아지잖아요. 점점 좋아진 상태에서 개화가 되면 되는 거예요. 혹시 노지에서도 냉해 피해가 우려가 되면은 스프링클러를 사용해도 되나요? 그럼요. 요즘은 뭐 4월달, 5월 초도 막 어떨 때는 영하 1, 2도까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산간지방은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런 게 반복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관정이 없으면 좀 이렇게 두세 분이 모아서라도 관정을 파가지고 그 물을 줘야 되는데, 지하수의 온도가 14도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하 3, 4도가 된다 하더라도 14도 온도 물을 계속 새벽에 돌려주면 그 떨어진 물들이 얼음은 얼을지언정 꽃에 직접적으로 피해는 가지 않아요. 작물에는.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그 주변의 온도를 높게 해주면은 냉해는 안 입는 거예요. 혹시 고온기에는 스프링클러를 언제 트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온도가 가장 높아가지고 제일 뜨거울 때가 오후 2시에서 4시. 그래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중에 우리 밭은 한 1시간만 틀어도 되는 밭이 있고, 해 뜨는 시간에 따라서 2시간을 틀어줘야 하는 자리도 있는데, 보통은 1시간만 틀어줘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우스 같이 너무 뜨거우면은 2시간 틀어줘도 크게 문제 없어요. 단 땅에서 고이지 않을 정도로 줘야 돼. 내 밭은 1시간만 틀어도 땅이 고인다. 그러면 괭이질을 해서 물을 빼는 작업을 일단은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온도를 낮추면 밤에 착색되는데 또 당도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밤에 물을 많이 주시던데 낮에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사람도 밤에 잘 때 뭔가를 먹으면 부담이 가고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식물은 오전에 물을 줘서 오후에는 휴식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한낮에 너무 뜨거울 때는 낮에 만든 양분을 너무 더우니까 이제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스프링클러를 틀어서 온도를 2, 3도만 낮춰줘도 그 양분을 다 소비하지 않고 열매로 보내니까 그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밤에 물 주는 거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오후 2시 이전에 물을 준다. 이건 우리 물주기 편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